이번에는 제가 좀 특별한 분을 좀 모시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잘 아실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시사타파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르실 것 같고, 지금 시사타파 10만 명과 같이 함께 지금 이 방송을 같이 하고 있는데, 우연히 저도 이분을 이제 저의 지인이 이제 이대성이라는, 형님이 계세요. 이 형님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까 동명이인이 나오더라고요. 경기도 교육감 후보도 이성대, 서울시, 제가 지금 이 소개시켜드리는 분, 서울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하신 이성대님을 모시고 잠깐 교육에 대해서 좀 제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불러드렸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네, 앉으시죠. 네. 이성대 선생님께서는 교육운동가십니다. 교육운동하시고 30년간 교사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영어국제고하고 자사고하고 제가 궁금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여쭤보고, 또한 그 부분이 다 박근혜 정부 때 다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모시고 한번 여쭤보려고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잠깐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역사 선생입니다. 오늘 안민석 의원님, 그리고 우리 노승일님, 그다음에 박신부님, 정확한 성함을 모르시는데 포스코에 계셨던 이런 거대학과 싸우시는 분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역사라고 하는 과목은 진실을 이야기하는 과목입니다. 우리 사회에 진실이 없다면 이미 그건 죽은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어떻게든지 진실을 전달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역사 선생님으로서 오늘 그 거대학과 싸우면서 진실을 밝혔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야말로 교과서에 나오셔야 할 분들이다. 그야말로 가장 회피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서 싸워 오신 그 말씀을 감동 깊게 들었습니다. 이제 학교 교육 이야기는 노승일님 질문하시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도 잘 자세하게는 잘 모르고요. 네. 영국제고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좀 설명을. 네네. 국제중이죠, 국제중. 네네. 네. 교육에서 중요한 게 이제 공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를 나오면은 이제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 그렇게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어떤 직장을 갖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영훈국제중이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교육의 불평등을 상징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요. 이 영훈국제중이라고 하는 학교는 부잣집 아이들이 아니면 갈 수 없는 이런 학교가 됩니다. 한 학기 1년 등록금이 8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런 학교를 갖다가 의무교육 과정인데도 이런 학교를 바로 아까 이제 거대하게라고 말하는 MB가 정권을 잡자마자 이 학교를 서울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이제 몇 년 지난 다음에 굉장히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한 학부모가 1,000만 원을 내고 자기 아이를 입학을 시키려다가 이게 잘 안 돼서 양심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가 들어갔는데 굉장히 많은 회계부정과 입학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사장이 이제 구속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당연히 민주정부가 들어서고 또는 진보교육감이 들어서면 이 학교는 일반 중학교로 환원되어야 되는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2013년에 이 학교가 그대로 국제중이라고 하는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한심한 것은 이 학교가 강남의 대형 교회에 100억 원 상당의 거액에 이렇게 인수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진보교육감 하에서도
이러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해서 참 우리 교육의 이렇게 그 진실 또 우리 교육의 어떤 적폐청산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저 역시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힘써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자율형 사립고 네. 좀 문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죠. 예. 지금 아까 이제 영훈국제중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율형 사립고라든지 이제 그 외국어 고등학교 같은 이런 학교를 저희 그 언론에서는 특권학교로 부르지 않습니까? 특권학교로 부르는데 역시 이 가난한 부모를 둔 학생들은 능력이 돼도 갈 수 없는 이런 학교입니다. 이런 학교를 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100m 달리기를 할 때 어떤 학생들은 한 20m쯤 앞에 나가서 뛰고 어떤 아이들은 그야말로 정직하게 100m를 뛰는 이러한 잘못된 트랙을 가지고 경기를 하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누군들 그렇게 그 교육 여건이 좋은 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부모를 잘못 둔 죄로 못 간다면 이건 너무도 불평한 것입니다.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에 대해서는 우리는 특권학교라고 부르고 이런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육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같은 경제적 수준에 있는 아이들끼리 이렇게 학교를 다니게 하는 것을 이게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학교를 다닐 때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사회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하고 또 그런 어려운 처지의 학생들도 이해하게 되는 사회 통합의 관점에서도 반드시 서로 이렇게 경제적 처지가 다른 학생들이 같이 다녀야 된다. 이런 것이고요. 또 성적이 서로 이제 그 뛰어난 학생과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같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반을 같이 편성하는 게 이게 선진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적이 높은 아이들끼리만 두고 낮은 학생끼리만 두는 이런 학교를 만들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적이 낮은 학생들은 바로 이제 예를 들면 바로 위에 학생들을 보면서 이렇게 따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거 학생들이 어떤 자기 발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학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 교육이 지금 가정 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낮은 학생들을 일반고를 이렇게 몰아서 그 학생들은 굉장히 어떤 그런 좌절감에 빠져 있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하루바삐 바로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또 궁금한 게 오늘 내일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 폭력, 그 교우들 간의 학교 폭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30년 교원 생활을 하시면서 많이 느끼셨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명확한 해법이나 해답이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냥 임시방편으로 어떠한 걸 시행해 보겠다, 어떠한 걸 시행해 보겠다 여기에서 그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또 있으신지? 네. 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면서도 굉장히 쉬운 일이기도 합니다. 말하자면 학교에서 학생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보살피고 교육적인 환경을 마련해 준다고 하면 초등학교 때부터 인간을 따뜻하게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겨울에 쌓였던 눈들이 그야말로 봄이 되면 어느 순간에 확 녹잖아요. 눈 녹듯이 말하자면 사라질 수 있는 문제가 학교 폭력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하자면은 폭력을 행사하는 학생들을 갖다가 엄벌에 처하는 이런 방법으로만 해결한다고 하면은 해결의 길은 요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안으로 저희들이 특히 초등학교에서요 평화샘 교실 그러니까 샘이라는 건 이제 선생님의 약자지 않습니까? 평화샘 교육 이거를 이제 초등학교에서 이제 저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데요. 단순한 게 친구들끼리 어울려서 재밌게 노는 그런 이제 우리 노승일님께서 이제 체육 선생님을 하셨었는데요. 아마 그런 교육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교육을 계속 꾸준히 실시한 결과 친구들과 이렇게 굉장히 어울려 놀면서 친구들을 배려하고 잘 지내는 그런 학교에서 놀라운 교육 효과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거의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이게 성적 위주로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기본적인 어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따뜻한 인간성을 갖는 이러한 기회를 갖지를 못하고 있는데, 교육이 제자리만 찾는다면 학교 폭력 문제는 정말 너무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그 문제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또 교육위에서 보면 고등학생들은 지금 예체능 시간이 시수가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떤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신지. 예. 이제 체육이라든지 그 음악이라든가 미술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흔히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과목들을 기타 과목이라고 그러는데요. 기타 과목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게 시험에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이 인간들이 제대로 된 어떤 인격을 갖추게 되기 위해서는 머리로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변화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마음이 따뜻하지 않은 사람이면 어떻게 친구를 사귀고 어떻게 평생을 사귈 어떤 반려자를 사귀고 하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자녀를 따뜻하게 이렇게 부모로서 이렇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똑똑함이라고 하는 그거는 마음 교육,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육에 비하면 굉장히 어떤 그 다음에 해야 될 이런 문제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은 체육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미술이라든가 이런 교육이야말로 정말 어떤 인간성의 밑바탕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립형 사립고라든지 이런 학교에서는 입시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시간표상으로 그런 그 수업이 잡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 시간에 영어 수학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돼서는 정말 우리 교육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어떻게 보면은 입시 위주 교육을 빨리 이렇게 정상화해서 예체능 교육을 제자리로 돌려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때만 되면 참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런 것만 보면 뭐냐면 특수학교 설립 문제입니다. 특수학교 설립이 상당히 힘들어요. 일반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처에 학교 들어온다면 학부모들 되게 좋아하시죠.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학군이 생긴다고. 근데 특수학교만 들어오면은 많은 분들이 반대를 해요. 집값 떨어진다, 땅값 떨어진다, 임대료 떨어진다. 이렇게 재산상의 손해를 본다고 얘기를 해요. 그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을 개인의 재산의 피해를 생각을 해서 반대를 한다라는 건 극히 이기주의적인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들어서 자한당 지역구 의원님의 김성태 의원님이죠. 거기 화곡동이죠. 네. 화곡동에 특수학교 설립이 되는데 주민들이 많은 반대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에도 불구하고 김성태 의원님은 어떠한 입장을 지금 밝히질 않고 있습니다. 그게 자한당이거든요. 만약에 이성대 선생님께서는 어떠한 해법을 좀 주실 수 있는지. 네. 예. 지금 계신 사회에는 이 장애를 가진 분들이 10명이 있다고 하면 거리에 나와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뭐 한두 명밖에 안 되는, 그 정확한 비율은 제가 뭐 책임 있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은 그런 상황입니다. 대부분은 이제 집에 이렇게 둔다든지 이렇게 되는데요. 그분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집안에 한 명의 장애를 가진 자식만 있어도 전 그 가족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들을 될 수 있으면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렇게 공부를 가르치고 또 이렇게 기술을 익히게 하고 해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렇게 키워줘야 되거든요. 그게 사회적인 비용을 가장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는 영등포고등학교에 있을 때 특수학급이 있는 그런 학교였어요. 그래서 저희 반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었는데 뇌성마비를 가진 그런 제자들하고도 제가 꾸준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랬는데요. 그런 아이들도 다 이렇게
지적인 능력이 있고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그런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고 제대로 교육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구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학교가 다 설립이 돼야 된다. 그렇게 살기 좋은 그런 구이어야만 집값도 더 오르고 사람 살기 좋은 동네라는 소리를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좋으신 말씀 명쾌하게 잘해주셨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또 질문을 또 드리자면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안전이 우선입니다. 네, 학교에서 안전사고가 좀 많이 일어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30년 동안 이제 선생님으로 교원으로서 계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그런 안전사고가 있었으면 어떤 게 있었는지 그것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남학교에 저는 주로 있었는데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봄철처럼 활동이 활발해지면요. 농구하다가 그냥 서로 몸싸움하다가 팍 그냥 쓰러지고요. 어깨를 삔다든지 이렇게 심지어는 머리를 다친다든지 그런 일도 많고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학생들을 집에서 이렇게 신체 활동을 안 하게 하니까요. 안 하게 하니까 이 순발력도 떨어지고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문제는 평상시에 이렇게 학생들이 몸을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튼튼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이게 학교 안전 문제에서는 특히 이제 응급 체계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바로바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 그다음에 또 어떤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제발 이렇게 교사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데 그냥 무한 책임을 물어서 그렇게 되면 계속 이제 위축돼 가지고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 신체 활동을 못하게 이제 하는 그런 수가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험이라든지 이런 데서 충분히 이렇게 돌보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게 제가 이제 가평 설악중학교에서 체육기간제 교사를 했었는데, 당시에는 학교에 상주하지 않았어요. 누가 상주하지 않았냐면 보건교사. 예, 지금 예전에는 양호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그 학교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보건교사님이 오십니다. 근데 지금의 서울은 어떤지? 예. 안타깝게도 보건 선생님들을 이렇게 줄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적은 학교에는 보건 선생님을 안 두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그러는데요. 또 보건 선생님한테 이렇게 수업을 주시기 때문에 큰 학교는 두 분을 이렇게 수업을 들어가실 때 무슨 일이 생기면 한 분이 더 이렇게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두 분을 이렇게 계시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저도 공감이 왜 그렇게 공감하냐면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응급처치가 가장 중요한 건데 전문 지식이 없는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119에 신고만 하겠죠. 119에 도움을 요청하겠죠. 도움을 요청을 해서 119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기다린 그 짧은 시간 안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면 저는 보건교사를 서울시에서는 대폭적으로 돌려서 전 학교에 상주를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서울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다 배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 우리는 세월호 때 누구를 잃었습니까? 아까운 천사들을 잃었습니다. 아까운 천사들을 정말 저 멀리 저 세상으로 저희는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삽니다. 다음 달 4월 16일이면 4주기입니다. 4.16 세월호가. 그들에게 우리는 많은 빚을 졌죠. 살리지 못한 빚. 자, 어떠한 학교에서 어떠한 학생이 학교의 안전사고로 인해서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는 그걸 미연에 방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보건교사가 각 학교마다 배치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끝으로 제가 이성대 선생님께 이제 또 질문을 드리자면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네. 아까 이제 특수학생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영등포고등학교에서 이제 그 국사와 세계사를 가르쳤는데요. 그때 이제 뇌성마비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을 이제 그 영등포고등학교 친구들이 저는 그 아이가 상당히 그 영혼이 맑고 또 컴퓨터로는 그 굉장히 이렇게 글도 잘 써요. 그리고 굉장히 뛰어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하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나중에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눌한 말도 이제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하고 수업 시간에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그랬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그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동안에 한 명이라도 제대로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가깝게 지내는 친구를 만들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했었는데 다른 아이들이 그 아이를 보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선생님 수제자예요. 아무개가 선생님 수제자예요. 그랬었는데 그 아이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살갑게 이렇게 그 친구를 사귀는 친구를 한 명도 못 만들고 결국 졸업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좋은 훌륭하고 능력도 있고 마음씨도 따뜻하고 대단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그 학생이 이제 뭐 5월 15일 스승은할 때 저를 이제 뭐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 학생이 우리 사회에 자기와 이렇게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렇게 전달하고 그 해결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제자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성대 선생님하고 잠깐 교육에 제가 궁금했던 점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수 쳐주시고요. 네. 지금 이제 다가올 6.13 지방선거에서 새로운 교육감을 뽑는 건 이 대한민국의 100년의 미래를 여는 교육의 골든타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여러분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육성으로.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그 노승일 부장님이 전에 일하셨던 그 K스포츠 재단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박재호라고 하는데요. 제가 좀 안전 얘기가 나와서 좀 이제 교육감이 되실 수도 있으니까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지금 현재 제주도에서 보건교사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추진하고 계신 게 그 보건교사가 확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어떤 학생이든지 아니면 교원이 갑자기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받아야 될 상황이 닥치면은 그때 보건교사를 찾기에는 가기까지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그 흔히 말해서 골든타임을 놓칠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교사라든지 학생이라든지 그 사람들에게 심폐소생술이 의무 교육으로서 이렇게 교육이 돼야만 단순히 보건교사를 찾아가서 그분께 요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상황이 옆에 있는 상황이 바로 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 교육이 좀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학교 교사분들뿐만 아니라 학생들까지 그 학교 과정에 있어서 그 심폐소생술을 의무 교육으로 하는 게 어떨까 저는 그래서 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용기 내서 잡아보았습니다. 네. 우선은 학교에 이제 선생님들부터 전부 능숙하게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는 이제 선생님들만 계시는 게 아니라 뭐 행정실 계시는 공무원분들이라든지 많은 분들이 계신데 학교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은 경찰분들은 다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당연히 그 학생들을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이라든가 그 모든 그 관계 종사자들이 우선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익힐 수 있게 하는 게 급선무고요. 그랬을 때만이 이제 학생들 중에서도 학생들도 자연스럽게 이거를 이제 공부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